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제 책이잖아요. 여기 제 책에 제가 어떤 유명한 분 말을 인용을 한 구절이 있거든요. 어, 그 인용 구절부터 여러분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좋은 과학, 바람직한 의학은 마음을 좁히면 안 된다. 모든 길을 다녀보고 모든 돌을 들춰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던 스캇백 박사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그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 또 심리학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지도를 교정해 갈 수 있게 그렇게 써놓은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에서 이분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제 나름대로 찾았는데, 그게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좋은 과학, 좋은 의학은 마음을 좁히면 안 된다. 모든 길을 다녀보고 모든 돌을 들춰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분이 정신과 의학자로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종교에 대한 그 축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낌없이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일을 하신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약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제가 중앙대 약대를 나온 약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사님은 한약을 하시게 됐냐. 근데 저는 사실 그 한약사 그 탕제를 할 수 있는 그 면허가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다닐 때 한약 분쟁이 있었었고,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저는 한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한의사랑 그 이제 약사 사이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밥그릇 싸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4학년, 대학교 4학년 그때 이제 약사로서 꿈을 이제 막 꾸기 시작한 그 무렵에 그 혈투가 있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자존심이 상하고, 앞으로 내가 약사로서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생각들, 고민들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 뒤에 있었던 그 한약 시험을 저는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본래 약사는 한약을 할 수 있었고,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 약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 속에 약사 면허증 안에 있었는데, 그 시험 때문에 지금 그 이후 세대인 지금 6년제 약대를 나온 약사님들은 아예 약사가 한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지금도 약사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약들 있는데 이거 전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약이고요. 안에 과립 액기스로 되어 있는 약재들이거든요. 저는 저것을 사람들에게 활용해 보고자 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한방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비타민 연구에 좀 몰입해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도 제가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답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가 당뇨약을 아무리 먹어도 당뇨약을 끊는 순간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당뇨약이 자꾸자꾸 늘죠. 자꾸자꾸 늘고, 그 제가 더 허탈했던 것은 20년 동안 처방 조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의 그 양력을 보게 되잖아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약을 드시고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혈당 관리를 해가지고 혈당을 거의 100에서 120 사이로 유지를 했는데도 5년이나 10년이나 지나면 합병증이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제가 이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찾아낸 것이 지금 오늘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제가 어떻게 하다가 장님 코끼리 집기식으로 알게 된 게 생기산이고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생기산이라고 하게 됐죠. 좀 구구한 이야기지만 제가 왜 생기산을 하게 되었는지, 한방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왜 비타민 요법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릴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인데요. 여러분, 그
고지혈증 약을 먹고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뭐 협심증 시술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심장 관상동맥이 막힌 협심증 같은 경우에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약을 정말 많이 먹어요. 일단 혈관 확장제를 드시죠. 혈관이 이제 좁아져 있으니까 그걸 억지로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를 드시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요. 그리고 혈압약도 드시거든요. 그리고 혈압이 120인데도 혈압약을 추가로 처방해서 혈압을 한 110이나 100 정도가 되어도 계속 혈압약을 먹게끔 그렇게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혈압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그럼 아스피린도 드세요. 그리고 항혈전제, 피를 묽게 하는 약도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스텐트를 한 번 한 사람이 다음에 스텐트를 또 해야 될까요? 왜 혈관이 계속해서 또 막힐까요? 한 군데 이렇게 막혔던 사람, 뇌혈관이 한 군데 막혔던 사람이 다음에 또 다른 곳에 혈관이 또 막히거든요. 아무리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하고 혈관을 넓히고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혈관이 막히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양약에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혈관을 청소해주는 경리적인 약을 제 나름대로 찾아낸 거예요. 이건 그냥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인데, 제가 우연히 협심증 환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먹어보시겠다고 본인이 자원을 하셔서 그분이 그거를 드시고 밤새 토하고 난리가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혈관이 뚫어졌겠죠. 그래서 그 협심증 증상이 깨끗이 사라져가지고 예정되어 있던 스텐트 시술을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생기산을 제가 혈관을 청소하는데 써볼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협심증이라는 것 자체가 약사가 약국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좀 무섭고 힘든 질환이고, 저도 그냥 평범한 약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혈관을 청소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데, 그 말씀에 저도 10분 공감을 해요. 현재 있는 어떤 건강식품이나 어떤 의약품이나 그런 것들도 혈관을 뚫어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혈관을 뚫는 약을 찾아내지 않겠어요? 항상 이 세상은 혁신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다윈이 맨 처음에 진화론을 얘기했을 때 그 진화론은 미친 소리였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아주 죽을 뻔하고 평생토록 외로운 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되었었어요. 뭐 다윈의 진화론이 지금 옳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여튼 항상 어떤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혁신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 애플사 스마트폰을 만든 그분도 이노베이션, 혁신을 말씀을 했는데, 제가 감히 뭐 혁신까지, 제가 이 혈관을 뚫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이 약을 만들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항상 새로운 길을 가보자,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님 코끼리 잡기 식으로, 코끼리 다리 잡기 식으로, 코끼리 짚어보기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약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이 약에 대해서 다른 편견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경이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혈관이 막힌 사람들이 그냥 단지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만 막히지는 않거든요. 본래 전신의 혈관은 15만 킬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혈관은 막힐 수 있는 거고, 심장 혈관이 막혀 있거나 경동맥에서 동맥 경화를 확인하신 분들은 전신의 다른 곳에도 혈류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기산과 특히 제가 비타민C 고용량을 같이 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그 혈관이 뚫리는 반응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손끝 발끝 시리고 저리고 아프신 분들 너무너무 그것이 금방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놀란 게 남자들 발기부전이 치료되는 거였어요. 보통 저희가 한약을 공부하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남자들 발기부전하면 정력이 쇠퇴한 거고, 그러면 어떤 정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약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미노산을 써도 예를 들면 아르기닌 같은 거를 써요. 그리고 뭐 처방약으로는 혈관 확장제 88이라든지 비아그라 같은 거를 쓰죠. 그런데 제 약이, 저게 생기산은 그냥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약이고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화병약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화병약.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왜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는데도 혈관이 막히는가? 왜 계속해서 혈관이 막혀서 협심증이 진행이 되는가? 저는 제 나름대로 봤을 때 그것이 스트레스와 화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여기 이 책에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미국의 로제토 마을이라는 어떤 시골 마을,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정말 시기가 좋지가 않대요. 그냥 소시지도 막 먹고 배도 나오고 뚱뚱하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요. 그런데 미국 전체에서 전 국민의 사망 원인 제1위가 심장병, 심혈관계 질환인데요. 이상하게 그 로제토 마을은 경이적으로 그 심혈관계 질환이 비율이 낮은 거예요. 너무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적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어떤 사람이 힘들게 조사를 10년 넘게 조사를 해서 알게 된 게, 그 마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확장된 가족 집단이고 항상 웃으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우러져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공부한 한방, 특히 고방 측면에서 봤을 때는 흉중에 화가 없다라는 것으로 봐지더라고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 막 치죠. 여기 화가 쌓여요. 그리고 이 화가 위로 올라와서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웬만해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이상하게 혈관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제토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소세지도 먹고 과식도 하고 기름도 아무거나 먹고 돼지 기름도 먹고 배도 나오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도 이게 심장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생기산이 그런 사람들에게, 혈관이 막혀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그 원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이 약이 화병 치료제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화병 치료제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혈관이 막히는,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라도 혈관이 막힌다면 그 원인은 콜레스테롤보다 사실은 다른 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고 심장의 화병이더라는 거예요. 그 화병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적인 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 다 웃어버리시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앞으로 30년, 50년 지나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스트레스, 화가 심장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 원인으로 꼽힐 수가, 제대로 입증을 해서 증명을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도 하지만 해보고 방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도 하고 도서관에도 가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다른 문을 두드려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서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약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콜레스테롤 약이나 당뇨 약이나 심장 약이나 거기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물론 그 약도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진료를 받지 말라는 말이라든지 그분들을 무시하시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진료도 받으시지만 더 주체적으로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나갈 때 생각의 폭을 넓혀 보시라는 것,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이나 그 어떤 약도 우리의 병을 원인적으로 치료해 주지는 못하고, 그 약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보조 치료라고. 그래서 반드시 생활요법, 운동요법, 식이요법 이런 것을 같이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에 착안을 하셔서 더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가시는 그런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